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3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이 홈페이지에 가면은 윤석열 후보, 대선 후보의 일정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일정을 보면은 국가조찬기도회, 그리고 외국 한국 주재 외국 대사들 접견, 또 상임 고문단 오찬, 스타트업 정책 토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어제 거기에 적시되지 않았던 행사가 또 있었습니다. 뭐 산업재해 현장 방문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윤석열 후보의 일정표를 보면은 통상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준석 달래기 위해서 제주도, 또 이준석이 울산으로 이동할지 모르는 이준석이 울산으로 이동하면은 울산, 여기 가기 위해서 일정을 다 비웠습니다. 선거 90일 정도 남겨놓고 표박가리에 바쁜 후보를 결국 이준석이 목리를 부리면서 지방으로 불러냈는데, 이준석은 또 기자들에게 오늘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윤석열이 와도 안 만난다,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당 대표가 대선 후보를 흔들면서 자기 정치를 하고 목리를 부리고, 그것도 어떤 계획된 행동이 아니고 술김에 SNS를 보냈고 SNS를 했고, 그리고 다음날 갑자기 잠적을 했고, 또 지방을 돌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결국 윤석열이 일정을 취소하고 제주도 또는 울산으로 갈 텐데, 어제 캠프에서도 상당히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준석을 만나러 가는 것이. 이 건의가 실추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건의 실추도 건의 실추지만, 이렇게 되면은 가서 이제 봉합을 하게 될 텐데, 봉합을 해도 언젠가는 이 문제는 다시 터집니다. 대선 기간 중에. 지금 정리하는 것이 낫지, 이 대선 직전에 또 이렇게 목리를 부리고 하게 되면은 큰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을 다시 뭐 영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준석이 싫어하는 윤석열 캠프 사람들을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근본적인 문제지만은, 그것보다 더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주도권이죠. 주도권. 지금 이준석은 김종인과 함께 주도권을 쥐려고 합니다. 국민의힘 주도권. 대선 이후까지 내다보는 행동이죠. 대선 이후에 농공행상, 지방선거 공천권, 이것까지 다 내다보는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봉합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또 홍준표 의원과 어제 만찬을 가졌죠. 경선 끝나고 한 달 가까이 흘렀는데, 그동안 또 이 원팀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2030과 소통을 하고 있던 홍준표 후보와 어제 어렵게 이 법조계 선배의 주선으로 저녁을 같이 했습니다. 3시간 이상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또 홍준표 후보가 워낙 홍준표 후보는 이준석과 가깝죠. 그래서 가서 이준석을 만나라, 달래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권유도 있고 해서 오늘 어쨌든 윤석열은 모든 일정을 다 취소하고 이준석을 만나러 갈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안 만나겠다, 또 이렇게 뻗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대선 석 달을 남겨두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윤석열은 지금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이준석을 상대로 힘을 다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맥이 풀릴 정도죠. 그래서 이 정가에서는 정말 야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에게 야당 복을 던져주는구나. 이재명이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을 상대하는 것을 이준석이 대신해주기 때문에 참 편안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시중에 SNS를 했다가 잠적을 하고 갑자기 전국을 돌고 있는 이준석이 또 어제부로 언론 앞에 다시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윤석열 후보에게 선전포고를 했죠.
자, 서울신문 보시면은 이준석, 난 윤석열 부하 아니다. 윤석열 척근은 8회 때다. 이렇게 또 어제 제주도에서 언론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부하 아니다.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을 때 그때 했던 말이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걸 또 그대로 패러디를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8위 때 이것은 이준석의 멘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썼던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대표 대선 후보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이 시점에 사흘째 당무 거부한 이준석 작심한 듯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척근 정리해라. 그리고 이것을 척근 정리 인선 철회 이것을 복귀 조건으로 요구하면서 정면 대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척근들을 윤석열의 척근들을 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전반적인 8위 때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그 울림이 지금의 윤석열 후보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서 당대표와 후보도 협력해야 하는 관계다. 자, 수평적 관계를 놓고 있습니다. 이 대선이 시작이 됐는데 대선 후보와 당대표인 자신을 수평적 관계로 놓고 있는 것이죠. 당헌에는 이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은 대표보다 당무에 우선한다는 그런 조항이 엄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대표가 당헌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어제 이준석이 한 말 중에 상당히 민감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폭탄이 될지도 모르는 말입니다. 이준석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을 꺼내는지 모르지만 이 보도가 그동안 되지 않았지만 어떤 이야기들이 나돌았었냐면 정치권에 이준석이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문제다. 돈. 자, 그 소문이 있었는데 어제 스스로 그 부분을 이준석이 떨쳐냈습니다.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떨쳐냈는데 이것이 앞으로 큰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중앙일보가 이 내용의 중요성을 감지를 해서 신면에 아주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준석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홍보비 해먹는다 이렇게 말한 윤석열 척건이 있는데 그 척건을 도려내야 된다. 정리해라. 홍보비.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어제 그 이준석이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배석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참모가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거 나는 들었다. 그래서 안다면은 모른다면은 윤석열 후보가 모르면 그냥 가고 안다면은 인사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준석은 대표이자 선대위 상임위원장이죠. 그리고 본인이 홍보 미디어 총괄 본부장도 겸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홍보 예산, 이준석이 총괄하는 홍보 업무, 그 예산이 약 300억 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가에서는 윤석열 후보 측이 이준석 대표가 막대한 예산을 다루는 홍보본부를 맡는 것을 불편해한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준석이 직접 이야기한 겁니다. 자, 큰 선거를 치를 때마다 특히 정당 주변에서는 홍보비 놓고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홍보비라는 것은 뭐 유세 차량, 아주 이게 가장 큰 거죠. 유세 촬영부터 시작해서 어떤 홍보물, 현수막, 어깨띠, 피켓 이런 거 다 거기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에서는 한 300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홍보비를 따기 위해서 업자들이 각 캠프에 막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수주 전쟁을 벌이죠. 이 과정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 캠프에서 홍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일종의 리베이트를 챙기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는데 일종의 그 리베이트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착복을 한다. 이런 그 사례들이 있어서 발각나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자, 그 홍보비가 지금 3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준석이 이 홍보 미디어 총괄 본부장을 맡으려고 한다. 이것을 어떤 참모가 윤석열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준석이 들었습니다. 들어서 아마 지금 이렇게 태업을 하는 이유 중에 태업도 계획된 태업이 아니고 갑자기 우발적으로 하게 됐지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준석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거 아니다. 나 그런 홍보비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 이렇게 엄해를 한 그 참모를 내쳐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 정치권에 떠들던 소문, 그 홍보비 관련 다툼이다. 자, 이것이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 홍보비라는 것은 특별히 정한 단가도 없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죠. 그래서 이준석이 홍보 미디어를 맡는 건 홍보비 리베이트 때문이다. 이런 말했다는 소문이 무성한 겁니다. 그 한 참모가 윤석열에게. 자, 이준석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그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준석은 또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윤핵관 이야기를 다시 꺼냈죠. 윤석열 쪽의 정무 핵심 관계자가 이 본인과 이준석 본인과 이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말을 계속 하고 다닌다. 그 윤핵관도 쳐내라. 이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윤핵관, 이준석이 말한 윤핵관, 이 인물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정가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제원 의원이라든가 근성동 사무총장, 장성민 전 의원, 또 김병준 상임위원장의 측근인 한오섭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이런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이준석이 전에는 그 윤핵관이 누군지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또 윤핵관이 여러 명이다. 이렇게 또 말을 또 바꿔서 두리뭉실하게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경향신문 보시면은 어제 이준석의 요구 중에 이 윤핵관을 내쳐라. 놔두면 선거 필패한다. 자, 이 이야기로 어제 했습니다. 윤핵관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본인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언론에 흘린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최후 통첩이 언론에 났을 때 그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주저뜬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그 윤핵관입니다. 윤핵관 논란에 불쾌감을 어제 드러냈다. 이준석이 이 핵심 관계자 발로 언급되는 모욕적 발언들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후보가 배석한 자리에서 이준석이 홍보비를 해먹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람은 반드시 인사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어제 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 이준석 대표의 지금 목적은 윤석열 캠프를 아마 크게 흔들어서 주도권을 장악을 한 뒤에 김종인 전 위원장을 다시 모셔와서 윤석열을 흔드는, 윤석열을 조정하는, 어떻게 보면 꼭두각시로 만드는 그런 시도 목적이 있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또 언론 플레이, 이준석 특유의 언론 플레이도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JTBC와 화상 인터뷰도 했고, 제주도에서 기자들 만나서 본인 입장 쭉 설명했고, 또 어제 조선일보와 또 단독으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대부분 자기 행적을 변명을 하거나 짜맞추기 하는, 자,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오면입니다. 이준석, 인선 전략 큰 변화 없다면 선대위 출범식 불참하겠다. 6일날 선대위가 출범하는데 이 상임선대위원장이 틀을 바꾸지 않으면은 나는 안 간다. 이야기를 버젓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선대위를 짜는 사람은 후보죠. 상임선대위원장도 후보가 임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통째로 바꾸라는 이야기죠.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인선과 선거 캠페인 전략에 대한 파격적 변화가 없다면 6일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할 생각이 없다. 자, 이렇게 묻습니다. 기자가. 선대위 정식 출범을 앞두고 연락을 끊고 지역을 도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답변은
선대위가 첫 회의를 하면서 활동에 들어갔는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원톱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2012년 대선 때도 당시 황우여 대표가 역할이 마땅치 않아서 지역을 돌았다. 자, 김병준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서 본인은 지역을 돌고 있다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또 다른 말로 사람 다 바꾸고 전략 다 바꾸라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본인은 김병준을 위해서 지역을 돌고 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리고 당대표의 태업이 정당한가? 기자가 이렇게 물으니 답변이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입당할 때도 당대표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 분 아닌가? 그때 본인을 패싱하고 입당한 그것을 상기시키는 말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오늘 어제도 이준석 있는 제주도로 갈 의향이 있다. 그래서 생각이 달라도 함께 가야 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일정을 비우고 제주도를 아니면은 이준석이 또 울산으로 이동하면은 울산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 소식은 어제 제가 전해드린 조동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문제, 경력 가다 포장 이런 그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어제 그 사생활 논란 일자 조동현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안녕히 계시라 이렇게 사퇴를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사퇴를 시사했는데 오늘 아침에 송영길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사의를 밝혔다고 합니다. 12월 3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